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TV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맞춤형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맞춤형 주거급여제도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직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녀의 재산이나 부모의 재산이 전혀 상관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까 한번 쭉 알아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제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거급여란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는 제도인데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거급여는 나이나 직업 또는 자녀의 재산이나 부모의 재산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60세에서 90세까지도 주거급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라든지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구수와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요. 자,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금액이 79만 737원 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2인 가족인 경우에는 134만 6,391원입니다. 자, 뭐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는 표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선정 기준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중위소득의 45% 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0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자,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의 소득이냐, 2020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75만 7,194원이 2020년도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선정 기준에서 45%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175만 7,194원이니까 여기에 45% 이하니까 금액이 79만 737원이 이하로 돼야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299만 1980원이고요. 여기에서 중위소득 45%는 134만 6,391원입니다. 이 이하로 돼야 여기에 주거급여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3인에서 7인까지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자, 재산의 종류는 여기서 심사를 할 때 재산의 종류를 파악을 하는데요. 일반 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은 주거용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또는 산정되는 재산을 얘기를 하고요.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일 경우에는 6,900만원, 중도시일 경우에는 4,200만원, 농어촌일 경우에는
3,500만원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주거급여를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거급여 혜택을 선정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요, 첫 번째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금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단 자가가구는 집이 낡았을 때 낡은 집을 수리하는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임차가구의 경우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여기서 실제 임차료라는 것은 월 임차료 플러스 보증금 환산액 연 4%를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기준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급여에 선정이 돼서 이제 만약에 임대를 해서 임차료를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내가 2인 가구이다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2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임대료가 30만 2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25만 2천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준으로 19만 8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급지 같은 경우에는 17만 4천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1급에서 4급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 또 세종, 그 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1인 가구다 또는 2인이다 3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서울에 살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살거나 그 표를 보시면 3인 가구의 경우에 내가 경기도에 산다 그러면 30만 2천원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 인정액이 80만원이라고 했을 때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집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요. 자가 가구일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있고 또 수선 비용이 있고 수선 주기, 수선 예시가 있는데요. 자, 보수를 하는데 약간의 좀 보수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수선 비용으로는 457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수선 주기는 3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수선 예를 들어보면 도배라든지 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중보수일 경우에는 수선 비용으로 849만원을 지원하고요. 수선 주기는 5년 주기입니다. 이 수선 예시는 5급수나 난방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지원을 받으실 경우에 대보수일 경우에 보수가 좀 커질 경우에는 수선 비용으로 1241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수선 주기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 예시는 지붕이라든지 기둥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자가 가구일 경우에 주택 개량 이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소득 인정액이 첫 번째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선 비용의 100%를 지급을 하는데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90%를 지급을 해드리고요.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 수선 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용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시지역, 제주도, 그 다음에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 수선 비용을 10% 가산하여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지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기에는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비스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실조사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이 조건을 사실조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서비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이 하게 되는데 시군 구청에서 서비스 당신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거급여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청 절차에서 만약에 본인이 못 갈 경우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가실 때는 신분증과 소득, 재산신고서, 그 다음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되고요.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고시원에 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고시원 거주자는 입실 계약서를 지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매달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